조용한 해안 마을 시클리프는 고요한 리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단순한 일상에 만족하며 대부분은 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부였으며 바다와 얽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바다보다는 숲과 절벽 위에서 고독을 즐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나스, 고독한 어부는 시클리프에서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바다의 거친 바람에 맞서며 쌓인 주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 속에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누구와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는 방식을 잘 알지 못했지만 조나스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낚시, 배수리, 그리고 집 뒤에 조용한 숲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스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 그의 집 근처에 한 마리의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곰은 크고 강력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곰을 위협으로 보고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곰을 위험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오히려 그 곰과 묵묵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연결은 아니었습니다. 조나스는 수년 전 그 곰이 아기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곰이 길을 잃고 겁을 먹은 상태였고 조나스는 그 곰에게 먹이를 주었고 그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작은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먹을 것을 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었지만 조나스에게는 그 곰이 느끼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작은 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란 그 곰은 숲의 그림자 속에서 조나스를 지켜보았고 조나스는 그 곰에게 말도 없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곰은 때때로 그 말을 들으며 마치 사람처럼 그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각각의 고독 속에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유대감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리온, 악명 높은 사냥꾼이었고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사냥꾼으로 그가 사냥한 동물들의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를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나스는 오리온의 자랑을 들으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곰을 사냥하기 위해 이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조나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곰이 인간에게서 쫓기거나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 날이 올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날이 실제로 오고 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저녁, 해가 지고 마을의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어두워질 때 마을의 현명한 여인인 사라가 조나스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자연과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나스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라는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나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어. 조나스는 그의 집 앞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알아챈 그는 일어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라? 그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망설인 후 그가 느끼는 긴장감을 보았습니다. 마을에 사냥꾼이 있어? 오리온이라고 해. 그가 곰을 사냥하려고 마을에 왔어. 조나스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곰,
그의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날이 올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나스는 조용히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리온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신뢰를 얻었어. 우리는 그에게 맞설 수 없을 거야. 조나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곰을 지킬 수 없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경고해야 해요. 조나스는 말했다. 그녀를 지켜야 해요. 사라는 조나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나스. 오리온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아요. 조나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제 막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떠난 후 조나스는 홀로 집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곰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리온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존재였고 그의 결단력은 냉혹하고 강렬했습니다. 조나스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곰을 해치려 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가 숲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바람은 갑자기 차가워졌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평소와 달리 고요해졌습니다. 조나스는 그가 들어갈 숲의 깊은 곳에 뭔가가 숨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은 그에게 친숙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리온이 숨어서 그를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나스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곰에게 전할 메시지가 담긴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꾸러미 속에는 조나스가 매일 준비해놓은 음식과 곰을 위해 만든 작은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곰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오리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가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조나스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자신이 가는 길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조나스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곰일까? 아니면 오리온이 숲에 숨어있는 것일까? 그때 숲속에서 반짝이는 커다란 눈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곰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나타났고 조나스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았고 조나스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감촉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 친구. 조나스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불행한 소식이 있어? 곰은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조나스는 잠시 멈춰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냥꾼이 왔어. 오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가 너를 찾고 있어? 그는 위험해. 그에게서 벗어나야 해. 조나스의 말에 곰은 불안한 듯 몸을 떨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위험을 이미 여러 번 겪었고 조나스가 말하는 그 사냥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나스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고 곰은 그의 손을 받아들인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널 지킬 거야. 조나스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순간 조나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와의 유대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을 가로지르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조나스의 심장은 멎은 듯이 멈췄습니다. 그의 몸은 갑자기 긴장되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곰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외쳤습니다. 빨리 도망쳐.
그를 피해야 해. 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나스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결단의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곰은 곧바로 숲속 깊이로 뛰어들었고 그의 말에 따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나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마치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냥꾼이 남아있는 마을과 숲속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조나스는 곰이 안전하게 숲속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냥꾼인 오리온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곰을 추격하고 있다면 그가 다시 돌아와 마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스는 결심을 굳히고 오리온이 마을로 돌아간 후 그를 찾아서 대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냥꾼에 맞설 수 있을지 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아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나스는 오리온이 마을을 떠난 후 그가 무엇을 계획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하든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특히 사라는 조나스를 지지했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곰을 안전하게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조나스는 곰에게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숲에서 곰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가고 해가 지고 숲속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자 조나스는 다시 숲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아는 숲의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고 길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리온의 위협이 더 이상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그 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리온이 다시 곰을 추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지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곰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숲속을 헤치며 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의 어두운 곳에서 그 곰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곰은 분명히 이곳에서 지나갔고 조나스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숲속을 한참 지나자 멀리서 희미하게 바람에 실려온 무언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곰의 발소리였습니다. 조나스는 고요하게 걸음을 옮기며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가면 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나스는 숲의 한가운데에서 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머물고 있었고 조나스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큰 몸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조나스는 곰에게 말했다. 우리는 안전해. 이 마을 사람들이 널 지키려고 해. 곰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으로 조나스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 눈빛을 보고 곰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을 이해했습니다. 이 긴장된 상황에서 곰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킬 거야. 그 순간 숲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늘 속에서 드러나는 그림자들이 조나스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나스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그의 눈은 그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곰도 그 소리에 반응하여 긴장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리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숲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
곰을 조용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오리온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에는 사냥용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나스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고 그 순간 조나스는 오리온이 곰을 쏘려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지. 오리온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올라갔습니다. 조나스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나가며 오리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해, 오리온. 그 곰을 죽이지 마. 나는 그녀를 지킬 거야. 오리온은 조나스를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곰은 나의 사냥감이야. 내가 잡은 동물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그 곰도 다를 것 없을 거야. 조나스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 곰을 죽일 자격이 없어. 그 곰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내가 그 곰을 지킬 거라고 말했잖아. 오리온은 잠시 멈추어 조나스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나스를 무시하고 총을 겨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조나스는 곰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고 그의 손이 곰의 몸을 부드럽게 터치했습니다. 도망쳐. 조나스는 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도망쳐야 해. 곰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거대한 몸을 돌려 숲속으로 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오리온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총을 겨누고 있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나스는 곰이 안전하게 숲속으로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오리온에게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고 오리온이 더 이상 곰을 추격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오리온은 조나스를 향해 총을 겨누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총을 조나스에게 향한 채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사냥한 곰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오리온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곰은 끝장낼 거야. 너와 내 모든 동료들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조나스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오리온의 위협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싸울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죄야. 조나스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자연의 법칙을 어지럽히고 있어. 그 곰은 고독한 존재야. 내가 그녀를 죽인다면 내가 가져갈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오리온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연의 법칙. 그 곰을 죽이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나는 그 법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넌 고독한 인간과 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지? 조나스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고독이란 단지 두려움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리온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분노가 가득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그 곰이야말로 고통을 주고 결국엔 모두를 위협할 것이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조나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조나스는 눈을 꾹 감고 그의 목소리 속에서 결단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만둬, 오리온. 그녀는 위협이 아니야. 너 자신만이 진정한 위협이야. 그 순간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곰의 거대한 몸집이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다가오며 조나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오리온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조나스를 신뢰하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그 눈을 보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그는 조용히 말하며 곰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야? 곰은 그의 손을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나스를 신뢰하며 오리온에게서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오리온은 잠시 멈춰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제 이전의 강렬한 분노가 아닌 혼란과 불확실함이 깃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미쳤어. 오리온은 중얼거리며 결국 총을 내리쳤습니다. 그 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한 번 더 그걸 놓친다면 후회할 거야. 그러나 그가 총을 내리친 순간 그의 눈앞에서 조나스와 곰이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오리온은 그저 무력감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고 결국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일에 대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조나스와 곰은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오리온의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서로를 지키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 무엇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나스와 곰은 다시 조용한 숲속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곰은 이전보다 더 신뢰를 보였고 조나스는 그녀와의 연결이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두 존재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사냥꾼과 그가 지키려는 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깊은 이해와 신뢰의 이야기였으며 결국 두 존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나스와 곰은 이제 숲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나스는 곰이 단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고독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존재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숲속에서 작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조나스는 우연히 작은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끼 사슴들이었고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부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일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는 그 작은 사슴들이 숲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조나스는 숲속에서 그 작은 사슴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처음 숲에 왔을 때 그는 단지 고독을 피해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독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가 지키는 존재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곰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얻은 고요함과 평화를 이제 다른 존재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나스가 숲에 갇힌 외로운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점차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하며 그가 숲에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조나스가 단순히 어부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나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과 동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은 조나스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나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에서 곰과 함께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 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나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점차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보호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조나스는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나스와 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나스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았습니다. 그와 곰은 이제 함께 숲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대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나스는 숲속에서 곰과 함께 앉아 바라본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겪어온 고독과 외로움은 이제 그에게 삶의 의미를 더해주었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숲과 곰과의 관계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찾고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해. 조나스는 숲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곰은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몸을 부비며 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나스와 곰은 숲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조나스와 곰의 유대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나스와 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와 평화로운 공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나스는 더 이상 외로운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수호자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친 스승이 되었습니다. 곰도 그가 지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을과 자연을 이어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자연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오리온과 같은 사냥꾼이 다시 마을에 온다면 그들을 막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나스와 곰이 보여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서 조나스를 불러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숲속에서 곰과 함께 지낸 경험을 통해 자연에 대해 배운 교훈들을 되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숲과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입니다. 조나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녀를 이해하고 보호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연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고 숲과 그 안의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나스의 가르침을 따라 앞으로도 숲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조나스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에게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노력과 곰과의 유대는 이제 마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곰과 조나스는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배웠고 그 배움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나스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동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르쳤고
그들 모두는 그가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나스와 곰은 숲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를 보며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고 항상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조나스는 어느 날 숲속에서 다시 한번 곰과 함께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곰과 함께 살아가며 얻은 평화와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연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해. 조나스는 숲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곰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몸을 부비며 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나스와 곰은 숲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숲속을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조나스와 곰의 유대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끝.